일본의 하시모토 도루라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19대 오사카 시장이자 52대 오사카부 지사였으며 일본의 대표적인 극우 정치인으로 꼽힙니다. 2012년 8월 10일 대한민국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자 하시모토 도루는 옛 일본군 위안부가 일본군의 폭행 협박을 당해서 끌려갔다는 증거는 없다. 있다면 한국이 내놨으면 좋겠다는 되도 않는 말을 했습니다. 하시모토는 유럽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판하자 프랑스군과 연합군 역시 위안부를 운영했다며 몇몇 책을 근거로 지적했습니다. 그는 유럽인들은 자신들이 1차 세계대전, 2차 대전 때 위안부를 운영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일본군만 비판하는 것은 위선이자 이중잣대라고 반박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뿐 아니라 연합군도 위안소를 만들어 운영했는데 왜 우리만 잘못이냐는 식의 주장이었습니다. 심지어 하시모토 도루는 2013년 5월 13일 오사카 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대해 그 정도의 총탄이 오가는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신경이 곤두서 있는 강자 집단의 위안부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망언 정치인 하시모토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있었나 봅니다. 최근 일본 방송에 나와 그동안의 고민에 대해 털어놓은 것인데요. 그 고민은 바로 아버지의 정치적 입장과 달리 자녀들은 케이팝에 빠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시모토 도루는 마이니치 방송에 민트에 출연해 한국의 엔터테인먼트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방탄소년단 음악을 아침부터 밤까지 틀어놓더라고요. 대체 이게 뭔가 생각했는데 전세계를 향한 월드와이드 엔터테인먼트란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확실히 말했습니다.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건 괜찮지만 역사 공부는 분명히 해라. BTS의 경우 몇 해 전 방탄소년단의 멤버 지민이 착용한 티셔츠에 원자폭탄이 터지는 그림이 있었다. 반일 활동을 한 경력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극우 정치인, 그것도 위안부 역사가 날조된 것이라며 망언을 일삼는 정치인의 자녀가 극성 한류 팬이라니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한국을 멀리했으면 하는 자신의 발행과는 달리 자녀들은 아버지의 잘못된 역사 교육에도 아랑곳 없이 한국 여행을 하고 싶다고 보챘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국 여행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성사되지 못했으며 하시모토는 대신 오사카 스루바시의 한인타운에 자녀들을 데려갔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다 보니 하시모토 본인도 헷갈리나 봅니다. 하시모토는 부모로서 아이에게 역사를 말해주고 싶지만 아이들은 그냥 방탄소년단이 좋다고 불평한다며 내 생각이 이미 낡은 것일까? 라는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문제는 이런 자신조차 정작 한국 문화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는 평소에는 드라마 시청에 별 흥미를 느끼지 못했지만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사랑의 불시착이 너무 유행하길래 2, 3회만 보고 그만둘까 했는데 16회까지 한 번에 다 봤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병사들이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넷플릭스에서는 2020년 일본에서 가장 화제가 된 작품 탑10을 발표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랑의 불시착은 최상위권에 올랐고 올해의 유행어 부문에서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2위는 같은 한국 드라마 이태원 클래스였고 그 외 사이코지만 괜찮아가 6위, 청춘의 기록 8위, 김비서가 왜 그럴까는 9위에 들었습니다. 넷플릭스 탑10 중 절반이 한국 드라마가 차지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일본에서 한국 드라마의 시청자는 작년에 비해 6배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들 드라마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집에 머무르는 상황이 요구됨에 따라 인기를 끌어 제4차 한류붐이라는 사회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이 같은 BTS와 한국 드라마를 비롯한 한류의 기세에 일본인들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올해 빌보드 200에 들어간 일본인은 6명이다. 근데 그 가운데 6명 중 5명이 K-POP 그룹에서 소속된 일본인들이다. 내년에는 K-POP에서 나와 좋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코로나 유행병으로 한류의 기세도 멈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봤을 때
코로나 재난이 없었으면 콘서트까지 벌어져 한국 문화는 더 굉장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과거 사카모토 큐가 빌보드에 올랐을 때는 도쿄올림픽도 있고 일본 정부와 일본 국가 기관들이 열심히 빌보드의 차트를 올리기 위해 공작으로 꾸민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계 이후에는 전혀 침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BTS가 굉장한 것은 이른바 학생부터 상위 계층에 이르기까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설마 아시아인과 그 엔터테인먼트가 백인 상류층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는 20년 전만 해도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만큼의 결과를 미국에서 거두고 있는 것은 대단한 것이다. 훌륭한 마케팅의 승리일 것이다. 그러나 K-팝이 미국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K-팝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인정되면 남을 것이다. K-팝은 야구로 말해서 아시아 음악의 메이저 리그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의 재능 있는 젊은이들이 K-팝으로 데뷔하는 것은 이제 막을 수 없는 것이다. K-팝을 통해 미국 진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BTS의 퍼포먼스를 보면 댄스도 세련됐고 노래도 따라갈 수 없다. 인기가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나는 BTS를 좋아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데 개개인의 장점과 개성이 있고 춤도 노래도 완벽하다. 거기까지 완벽하게 마무리까지 해. 연습량도 굉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고의 그룹이라고 생각한다. BTS도 좋지만 나는 전에 나왔던 슈퍼주니어에 빠져 있었어요. 조카가 방탄 팬인데 나는 한국인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과 관련된 농담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들의 피땀 흘린 노력과 개개인의 영혼에 대해 알고 나서야 조카에게 사과했습니다. 한국인은 싫지만 BTS는 좋아한다. 단일은 BTS파고 친일은 아리시파고 중도는 트와이스파이다. 원폭 티셔츠를 입은 녀석들의 노래를 부르고 음악을 왜 듣는지 불쾌하다. 나는 혐한이지만 사랑의 불시착을 보면 엄청 재미있었다. 이 드라마의 설정이 남북한이 무대가 아니면 안 되었던 것이 재미있다. 나에게 최고의 한국 드라마 두 개는 열혈사제와 하이에나다. 열혈사제의 초반은 재미없지만 중반부터 재미있어진다. OST도 엄청 파워풀하고 힘이 난다. 하이에나는 기대하지 않고 봤는데 재미있었구나. 두 주인공의 캐릭터가 귀엽고 무엇보다 통쾌하다. 두 사람의 대화가 너무 좋아. 몇 번이나 보고 있다. 어쨌든 남녀 주인공 모두 키가 크고 아름다운 사람이 많다. 외모는 정말 중요합니다. 평소 혐한이라고 한국 욕하는 사람도 한국 드라마에 빠지고 있는 사람이 많네요. 처음 본 한류 드라마지만 재미있었어요. K-팝을 이렇게 한번 봐버리면 J-팝은 형편없어서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엔터테인먼트계는 원래 일본인이 적합하지 않은 거지요. 옛날부터 현빈의 팬이고 물론 불시착도 봤지만 신조어 유행어 대상에 들어간 것은 조금 위화감이 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으로 손예진 씨 바뀌지 않아서 깜짝 놀랐어요. 피부가 희고 깨끗하고 어쨌든 귀엽다. 젊은 시절도 청순하고 상큼한 느낌이 매력적인 여배우였지만 요즘은 정말 연기력에 물이 올라 정교하고 아름답고 섹시하면서도 어딘가 귀여움을 가진 멋진 여배우 됐어요. 좋아하는 배우 중 한 명이에요. 한국 드라마는 스토리가 정말 치밀하게 가다듬어지고 있다. 게다가 최고의 배우진 연기력에 사용되는 음악도 최고. 특히 손예진의 연기력에 빠졌다. 온화한 장면, 무서운 분위기, 강요하는 장면, 울리는 장면, 모성을 느끼게 하는 장면 등 정말 그때그때의 내면이 잘 표현된 연기에 감탄했다. 손예진에 매료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서지혜가 맡은 역도 매력있다. 순수한 내면을 엿볼 수 있어서 좋았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밤에 나갈 준비를 시작하고 거울을 보면서 어떤 머리 장식을 할까 선택하는 모습. 뾰로통 한 얼굴로 귀찮은 녀석이라면서도 기쁜 표정이 드러났다. 교도통신이 엔터테인먼트 보도에 국내도 할리우드도 중화권도 아닌 한국의 배우를 다루는 데는 깊은 이유가 있겠지요. 시크릿 가든에서 마지막 즈음 순간 손예진이 나왔던 거 아시나요? 엄청 이뻤습니다. 드라마 여름 향기의 팬입니다. 멋진 드라마였습니다. 또한 송승헌 씨와 함께 출연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작품에 대해 국가는 신경 쓰지 않는다? 좋은 것은 좋다. 그것뿐이다. 정말 옛날부터 지속되어 온 활약이지만 변하지 않는군요. 한국은 정치적으로는 싫지만 엔터테인먼트 솔직하게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불시착은 아직 보지 않았지만 손예진 씨는 영화 내 머릿속에 지우개와 러브레터 등 좋아하는 작품이 많이 있어서 잘 보고 있습니다. 먼저 한류로 좋아하게 된 배우입니다. 사랑의 불시착도 무료 방송되면 꼭 볼 거야. 너무 아름답고 멋진 여배우였습니다. 귀여움뿐만 아니라 연기도 잘하는 사랑의 불시착을 보고 팬이 되었습니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 옆에 손예진 꼭 닮은 일본인 부인이 살고 있는데 놀랐습니다. 안정되면 일본에서 팬미팅 해줬으면 좋겠다. 처음 빠진 드라마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본 적이 없었지만 넷플릭스 순위 상위권이었기 때문에 이태원 클래스와 사랑의 불시착을 보았어요. 확실히 재미있었습니다. 손예진 씨,
감사합니다. 훌륭한 연기였습니다. 현빈 씨의 열렬한 팬이지만 손예진 씨와 꼭 결혼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본에도 친밀감을 가져주셔서 기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어서 중국 속까지 알아보는 팅동입니다. 번리전에서 또다시 합작으로 멋진 골을 만들어낸 손과 케인 듀오가 경기 후 서로에 대한 애정이 듬뿍 담긴 우정을 과시해 또 한 번 중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까지 손흥민 선수와 케인은 함께 29골을 합작하며 첼시 레전드 드록바 램파드의 36골에 이어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골을 합작한 선수가 되었는데요. 이에 무리뉴 감독도 인터뷰에서 두 선수에게 손흥민과 케인이 나를 더 기쁘게 하는 이유는 둘이 최고의 선수이지만 가까운 친구로 질투하지 않고 모두 팀을 위해 뛴다는 사실 때문이라며 그들의 공이다. 훌륭한 선수들이자 훌륭한 녀석들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 손흥민 선수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우리는 서로를 잘 이해한다. 나는 달리기만 하면 된다. 공은 내 발 앞에 와 있다. 케인과 함께 뛰는 것을 즐기고 있다고 말했으며 케인은 오늘 내 어시스트는 환상적이지 않았지만 손흥민 쪽으로 공이 잘 갔고 이것이 승리로 이어졌다며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호흡이 좋아졌다. 여기에 자신감마저 붙었다며 최근 환상적인 호흡에 대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한 손흥민 선수가 무릎 세리머니 후에 뒤돌아 달려오는 해리 케인에게 네가 어시스트한 거야? 해리? 라고 물었고 해리 케인이 고개를 끄덕이자 손흥민이 환하게 웃으며 케인과 깊은 포옹을 나누는 장면이 중계 카메라에 잡혀 축구 팬들을 미소 짓게 만들었습니다. 둘의 브로맨스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케인이 경기 후 인스타그램에 손흥민 선수와 마주보고 웃는 사진과 함께 손흥민을 웃게 만드는 일이라면 뭐든지 좋다라고 적으며 승리를 기뻐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칭찬으로 화제 만발인 손흥민 케인 듀오에 대한 중국 댓글 반응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케인을 뒤로 내린 건 무리뉴의 신의 한 수다. 이번 시즌 아샤인이 EPL 골든부츠를 받는 걸 볼 수 있을까? 이건 케인한테 물어봐. 기대된다. 일본 강국이 항상 동아시아의 영예를 빛내지. 손흥민은 골든부츠, 케인은 도우망. 그림이 너무 아름답다. 케인의 이런 감성을 요리스는 잘 좀 배워라. 퇴폐적인 연애의 향기가 풍긴다. 이런 분위기 좋아. 계속 화이팅. 작년에는 2명 다 다쳐서 함께 경기를 뛸 수 없었지. 잉글랜드 주전 공격수가 기꺼이 손을 위해 조수가 되겠다고 하네. 실력으로 이렇게 만들었네. 그렇게 몰아가지 마. 이런 걸 바로 팀워크라고 부르는 거야. 둘 다 엄청 강해. 소니 제치는 건 더 잘하고 슈팅은 현재 둘이 비슷하고 패스는 케인이 더 잘하고 둘 다 인류 거성이야. 케인은 항상 긍정 에너지가 넘쳐. 러브러브함. 그래서 무리뉴가 대단하다고 모두들 인정하지. 포체티노 아래에서는 케인과 손은 공존할 수가 없었는데 무리뉴는 해냈고 엄청 성공했어. 손 천왕의 이번 시즌 지금 스탯은 그야말로 엄청나. 리그 6경기 8골, 슈팅 14개 중 10개가 유효 슈팅이야. 게다가 2개의 도움까지. 손흥민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준 것은 바로 케인 황제야. 쌍둥이 자리 듀오는 넘사벽이야. 슈팅 14개, 골 8개, 골대 2개. 14개 슈팅 중 10개가 정확했어. 정말 대단해. 슈팅 능력이 초강하고 좌우 양발 모두 가능해. 베일 기대된다. KSB 조합. 골 8개, 골대 2개, 현재 정확도는 진심, 거성 클래스야. 도움 2개 추가요. 소니 케인에게 웃을 때 좀 무릇해 보이네. 무리뉴는 도대체 어떻게 케인을 변화시킨 거지? 만약 골든부츠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손흥민에게 페널티킥 몇 개 양보해줘라. 무리뉴가 토트넘에 오고 나서 케인이 정말 많이 변했어. 예전에는 골에 욕심냈었는데 지금은 도움과 수비에 몰두하고 있어. 손은 한국에서 어떤 여자든 꼬시고 싶으면 다 꼬실 수 있겠지. 손 정말 엄청 즐겁게 웃는다. 예전에는 손의 골을 막는 게 바로 케인이라고 말했었는데 손 축구왕 명실상부하다. 요리스 왈 소생은 당신과 정반대입니다. 둘 다 다치지 않고 이번 시즌 마치길 바란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지. 손의 골을 막을 수 있는 건 케인뿐이다. 지금은 손의 골을 도울 수 있는 건 케인뿐이다로 바뀌었지. 꿈에서 레알로 돌아가 무리뉴는 케인을 그때의 벤제마로 기용했고 손흥민을 호날두로 기용했다. 이 2명 분명 썸 탄다. 득점 1위 손흥민, 도움 1위 케인. 진짜 쩐다. 알리가 울다가 혼절했다. 케인이 이렇게 잘하니 알리는 아마도 팔겠다. 요리스가 열받아서 장갑을 집어던짐. 케인, 이게 바로 사랑이야.
머나먼 잉글랜드에서 한국 축구 선수가 단독으로 득점 순위 선두를 달리는데 오래된 동방대국에서는 선수들이 심판에게 놀림당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구나. 심판한테 놀림당하는 게 아니라 권력에 놀림당하는 거지. 케인이 팀을 위해 희생했어. 이건 케인이 진정한 리더의 첫걸음을 떼었다는 거야. 호날두는 리틀 손흥민이라고 불리지. 감히 예측해보는데 소는 역사상 최초로 EPL 골든부츠를 받는 아시아인이 될 거고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전무후무가 될 거야. 몇 년 전에는 모두들 손흥민을 한국의 호날두라고 불렀지. 아시아의 우사인 볼트, 우레이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우측광을 욕하지 마. 관건은 페널티킥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 이게 진짜 쩌는 거야. 케인이 국대에서 스털링이랑 같이 뛰어보니 손흥민이야말로 자신의 단짝이라는 생각이 들었나봐. 겉으론 웃고 있어도 속으론 계산하고 있지. 무리뉴, 무미건조한 생활을 재미로 가득 차게 해줘서 고맙다. 이 아름다운 금실 부럽다. 축, 결혼, 우승해서 케인은 잉글랜드 올해의 선수상 받고 소는 골든부츠 받자. 왠지 이번 시즌 토트넘이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아. 막판에 무승부를 내주는 일은 무리뉴 커리어에서 드문 일이니까. 자리를 더 잡으면 토트넘에게 우승 기회가 많을 거야. 무리뉴 믿는다. 패스가 좋지 않아도 상관없어. 네가 패스만 하면 소는 그냥 넣을 수 있어. 이번에 케인 도움이 20개 넘을 것 같은 흐름. 케인이 변하니까 토트넘이 변하네. 너희들 내년에 같이 묶어서 4천억에 레알에 판다. 토트넘 이번 시즌 영입을 진짜 잘해서 스쿼드가 두터워졌어. 게다가 다이어, 은돔벨레, 라멜라까지 실력이 올라왔고 우승에 대한 언급은 제끼고 지난 시즌보다 팀플레이가 훨씬 좋아져서 이대로 한다면 더욱 좋아질 거야. 중국을 향해 매일 욕설을 퍼붓는 몇몇 한국 축구 팬들이 우리